네,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의장, 주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점심쯤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다. 내란 몰이 세력의 권력 창탈 음모를 철저하게 파헤쳐야 될 때다. 이런 입장이 담겼는데 입장문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계엄은 정당했고 공수처의 수사는 잘못됐다. 그리고 내란은 몰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좀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곽종훈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으려고 했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이제 변호인단이 제기한 거죠. 네. 이게 하나하나의 우연적 사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모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불법적이고 우연적인 사실이 의외로 많더라. 따라서 이게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짜여진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례적인 일들로 점철돼 있어요. 공수처가 수사에 뛰어든 것도 그렇고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그렇고 근데 알고 보니까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또 청구한 게 드러났고 그 청구했으면 그대로 알리면 될 것을 또 주진우 의원실에 거짓말한 것도 드러났고 본인은 과실이라고 하지만 네. 그다음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 과정도 보면 실제 형소법 110조 111조를 적용 배제하자는 것도 왜 갑자기 들어갔나 했더니 이것이 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그것 때문에 집행이 안 되니까 이쪽에 또 빼고 그 영장을 발부해줬고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15자의 영장 발부 사유만 기재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례적인 것들의 연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에서 영장도 보통 검찰로 청구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공수처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냈고 네. 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보건데 이전에는 그냥 실수였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뭔가 특정 세력이 개입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네. 갖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곽종훈 전 사령관과 관련돼서 수사기관보다 먼저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서 유튜브를 찍었어요. 근데 유튜브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진술을 바꾸려는 듯한 개입하는 듯한 내용이 그대로 장면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홍장원 씨 메모 관련돼서도 이해할 수 없는 메모에 네 가지 버전이 있고 그 네 가지 버전 관련돼서 박선원 의원께 또 유출이 되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과연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수사였는지 아니면 사전에 누군가에서 오염된 것들이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달된 것인지 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모를 알고 나니까 이게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 아니었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게 음모를 파헤쳐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아마 탄핵 심판과 병행해서 고소고발로 나가겠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등 국회의 권한을 이용해서 사실이 만약 그렇다면 대의기관의 최고점인 대통령을 저희가 수사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내란 쪽으로 엮어간다. 이런 뭔가 의도가 작용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큰일이기 때문에 아마 고소고발 또는 국정조사 감사 등을 통해서 이걸 밝히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이 된 건데 입장문만 살펴보면 아예 결백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서 아마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말했던 각종 음모론을 다시 한번 들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종 그 증인들에 대한 오염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매번 모든 걸 다 반박을 한다 보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에 관련해서도 그 시기가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진술이 오염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 가지 이미 검찰 조사를 이미 진술서를 제출한 시점과 국회에 출석한 시점이 다릅니다. 상이한 네.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런 진술 내용을 다른 군인들도 동일하게 진술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하나가 오염이 돼서 설령 그런 뭔가 중간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진술로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 진술의 증명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그런 그 주장 자체가 기존의 주장을 답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법원에서 나온 구속 취소 결정 자체가 인용 결정 자체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뿐입니다. 예.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판단한 부분이 전혀 아니고요. 그것도 시간과 날짜 계산이라는 지금까지 검찰 실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만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이지 기존의 그런 실체적 내용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여야 정치권도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불법 구금 관계자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52일 동안 불법 구금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발되어 수사받아야 합니다. 28시간을 지연시킨 후 석방 지휘를 한 것은 중대한 법치 도전이자 헌법 위반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역시 대통령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 불법 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불법 구금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헌재에는 평의 재검토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탄핵에 각하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줄을 잇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불법 구금 문제는 저희가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또는 심각하게.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불법 구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있죠. 네. 근데 영장을 만약에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던 이력과 그 기각 사유를 갖다가 서부지방법원 청구 시에 만약에 쓰지 않았다면, 그러면 법원을 또 속인 꼴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불법 구금의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란죄 수사권에 관련돼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경찰 공조본하고 또 공조수사본부까지 구성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그 공수처는 이걸 시정하지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본인들이 수사권이 있다고 강변하면서 수사를 진행해 왔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불법 구금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관행 또는 수사 시도, 이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따라서 이번에는 네네. 철저하게 고발 등을 통해서 이걸 파헤쳐야죠. 파헤쳐서 이게 만약에 불법 구금이 인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해야지만 재발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대통령 한 명에 대한 이 수사 지난 이력에 대한 책임 추궁뿐만 아니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국민의힘 움직임 중에 하나가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 절차에 착수한다, 검토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뭐 불법 수사, 불법 구금에 대한 차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마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지방 형사 일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불법 구금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다는 건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동훈 처장의 처벌 여하를 떠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정치권이나 해당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해야지만 앞으로 수사기관이 만약에 이게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수사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으면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있다고 강변하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죠? 거기에 또 응하지 않으면 또 응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번에는 엄정히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정조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한 큰 책임이 심우정 총장에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심우정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즉시 고발하겠다,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하겠다, 이런 강경한 대응까지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취소 결정을 인용한 취지 자체는 이것을 상급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받는 것이 추후 본안 소송에서 안전하지 않겠냐, 그런 취지가 읽혀지는 결정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를 받아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죠. 사실 수사팀의 경우에는 이를 반대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의 경우에는 직무유기에 해당되고요. 네. 수사팀의 견해를 묵살하고 단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직권 남용죄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받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심우정 총장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것은 그 전에도 사실은 구속 기간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빨리 기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를 도과한 다음에 심지어 검사장 회의라는 꼭 필요하지 않은 절차까지 진행을 하면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심우정 총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저는 역설적인 것이 네. 그 당시에 그 구속기간 합법적인 구속기한이다라고 수사팀이 산정한 기간을 토대로 해서 심우정 총장 그 기한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하고 그 기한에 맞춰서 구속 기소라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 당시 국민의힘이 굉장히 비판을 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심우정 총장 보고 책임지라고 하고 지금 오히려 법원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수사팀 그 계산이 틀렸구나 이렇게 인정해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건데 오히려 이걸 문제 삼는다. 그럼 저는 국내 기본권을 지킨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기존의 기본권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오히려 안 삼고 이런 그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이거 옳을까? 이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좀 있어요. 네, 거기에 그런데 대해서 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지금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과연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대부분의 사건에서 검찰은 무조건 즉시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거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검찰총장이 직접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속기간 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뭐 반박은 아니고 의견을 같이 드리면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린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재량을 행사한 게 아니에요. 이게 헌재 결정이 그런 거잖아요. 구속집행정지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하게 되면 영장주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한 헌재 결정을 존중하자라는 의미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더 가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헌재 결정 때문에 심우정 총장이 저런 결정을 내린 것이지 저 상대방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쉽지만 잘 됐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거라니까. 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총장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탄핵 폭주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기도 하잖아요. 심우정 총장 탄핵에 나서면 야당의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역풍도 역풍일 뿐만 아니고 심우정 총장이 탄핵으로 만약에 직무집행정지가 되면 이진동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이 대행 체제의 성격상 민주당에서는 탄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어떤 뭐 헌법 법률 위반이 없잖아요. 즉시항고를 안 했다고 쳐요. 이게 부적절하다고 치죠. 그럼 즉시항고 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법문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이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헌재 판례를 참조해가지고 결정을 내렸다면 이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인가요? 오히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거기에 다투고자 하면서 어떤 구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 법률 위반인가? 어느 것이 위반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을 만약에 탄핵을 한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탄핵감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저녁 7시에 광화문 탄핵 촉구 집회,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을 하기로 했고요. 국회에서 철야 농성도 이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런 위기의식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구속 취소 결정,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헌재가 파면 결정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순리적으로 진행을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실상 지금까지 검찰 실무례와 전혀 다른 내용의 결정이 나오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더욱더 경각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히려 더욱더 결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 차원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대통령실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앞서 차정승 기자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오후 4시에 예정돼 있던 수석 비서관 회의가 2시로 당겨지면서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진석 실장에게 어제 저녁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현안을 논의했을 걸로 보이는데 좀 어떤 내용들이 지금 현안에 오를까요? 아마 이제 정 실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겠죠. 사후 보고는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달라 이런 취지의 종합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정진석 실장이 주재하면서 그런 내용을 전달할 것 같고 최근에 있었던 뭐 의대생 정원 문제 등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제일 큰 것이 이제 관세 문제 등 트럼프 관련돼서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국정을 뭐 지시한다라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노하우, 또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미국과의 통상 문제나 관세 문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대책을 수립해달라. 뭐 이 정도 지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관련돼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대응할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한덕수 총리가 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국정을 보좌할지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이제 통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대외적인 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대통령이 많이 내지 않았을까. 네. 물론 이것이 이제 지시 이런 차원은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던 국정 경험과 갖고 있던 노하우를 전달하는 차원 이 정도 자리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그 전달된 노하우를 아마 전달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대책을 수립할지 관련된 좀 구체적인 업무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또 수감 중에도 메시지를 냈던 것들을 고려할 때 뭐 편지라든지 입장문 발표 등을 통해서 관저 정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또 선거 전까지는 자제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자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제 하나 만약에 그 헌재 마지막 변론에 나왔던 말처럼 개헌 문제는 하나 있을 수는 있어요. 개헌 문제 관련돼서 대통령이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제도적으로 사실 몇 가지 개선할 부분이 있잖아요. 예. 국회를 개선하거나 어쨌든 뭐 통치기구를 개선하거나 이런 개헌 문제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는 언급할지라도 네. 나머지 현안에 대한 언급하는 식의 관저 정치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이런 식의 행보는 안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통화를 한 사실도 알려졌는데 뭐 고생 많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제 불구속 상태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당 내외 인사들과 좀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튼 그 부분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대선이 2028년도보다 좀 빨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 조기 대선이 이제 현실화될 텐데 어찌됐든 대선 정국으로 그 이 정치적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불구속 재판이 있게 되면 이 재판의 결론이 늦게 나게 되죠. 그렇다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적게 되고 더군다나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진술들이 등에 대한 평가가 네. 이게 절차적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 이런 문제들이 이미 불거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이 희석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더 활발한 대통령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네. 탄핵 심판 이후에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뭐 대통령에게 현안에 대한 보고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청취를 하는 대통령이 뭐 은연중에 얘기한 것이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 야당에서는 이런 지적도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시죠. 지금은 구속이 단지 취소되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던 것뿐이고요. 여전히 탄핵 심판은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고요. 내란 수괴 혐의로 지금 형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피고인 신분은 분명해요. 단지 구속에서 풀려났다는 것뿐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도 정지된 상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뭐 국정 운영을 잘하길 바란다라든가 그런 식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게 아니죠. 사실은 본인 때문에 지금 그 국내 여론이 국민 간의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네. 우선 사과하는 그런 식의 멘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방구 없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당 권성동 대표 같은 분과 통화를 한다. 굉장히 부적절하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지금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사실상 내란죄의 경우에도 각종 의혹이 있는 분들 여전히 기소되지 않은 분들 많습니다. 대통령실이라든가 지금 내각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아직까지 사령관이 아닌 그다음 다른 군인들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여전히 조사랑 기소가 되지 않은 부분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통화나 정황을 한다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국정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은 이제 당원이에요. 그래서 당원권 정지가 된 바 없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당의 원내대표 내지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화하는 것은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대통령이 많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의 정보
이런 것들이 국정에 활용되는 거 좋잖아요. 근데 내가 알기에 뭐 예를 들면 트럼프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누군가 그 담당자한테 알려주는 것은 국가에 저는 해롭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천에서 보면 네.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 해결과 과정에서 그 대통령의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측면은 큰 무리가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뭐 석방은 됐지만 재판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반적인 형사 절차, 재판 절차를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면 구속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형사 재판의 진행 속도라든가 경과 자체가 조금 더 늘어지는 경향이 분명히 네.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형사 재판부의 경우에는 저는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고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속도 조절이 있을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인용이 된 경우에 더 이상 대통령이 직위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는 추가적인 기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른 혐의로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지금 형사 재판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가 내란죄 형사재판 1심도 맡고 있거든요. 재판부가 내린 이번 결정이 형사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본인 그 해당 재판부가 내린 여러 가지 그 본인 이제 구속을 취소하면서 그 사유를 든 것들 있잖아요. 네. 그것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들이죠. 예를 들면 구속기간 산정은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큰 쟁점은 아니고 뭐 그 제가 볼 때 구속요건 해당성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수사권 문제는 있죠. 특히나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공수처가 생산한 수사 기록들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 검찰이 생산한 수사 기록은 되게 많아요. 네. 공수처와 검찰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경찰이 생산한 수사 기록은 그렇게 조지호 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문상우 전 사령관 요 정도거든요. 국미원들. 그러니까 경찰이 생산한 부분들이 검찰로 송치된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생산한 수사 기록들 이 부분이 만약에 수사권에 문제가 된다면 전부 증거로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이 만약에 기소한 것 자체, 구속 기소한 것 자체가 구속 기한을 넘겨서 구속 기소한 거를 혹시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네.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사건을 통째로 날릴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산 증거들에 대한 증거 능력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뭐 부의장님께서 언급은 해주셨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데 이제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구속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만약에 먼저 분리 판결 선고가 되면 분리 결심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그 6개월 지나면 또 풀려나야 되는 사정이 있어요. 네.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관련돼서도 관련자들은 또 풀려나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염두에 보면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 부분은 1년 내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1심 자체가. 네.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전국에 미칠 영향이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다.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네. 그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구속에서 불구속으로 신변이 바뀌었을 뿐 이게 형사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불구속이든 구속 상태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로 소명이 되었는지 입증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에서 구속되지 않았기 구속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증거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데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하게 판단하고 법리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하신 각종 증거의 그런 증명력에 대한 문제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즉시 항고와 재항고 절차는 굉장히 간이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결과를 통해서 수사권에 관련된 그런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형사재판도 형사재판입니다만 가장 주목하는 건 탄핵 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걸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수사의 절차적인 하자가 확인됐다. 헌재도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배경 취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도 사실은 이제 법리 판단에
그 앞서서 전제가 사실관계 확정이에요. 그 사실관계 확정은 헌재가 스스로 증거조사해가지고 밝히는 게 별로 없고 수사 기록을 갖다 본 것들이 있거든요. 네. 검찰 수사 기록을 갖다 본 게 있는데 그 검찰 수사 기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수사 기록 작성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유법하다면 이건 전부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증거로 쓸 수 없는 그 해당 사실관계를 전제로 재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법정에서 선출된 것 이외에 검찰에서 갖다 본 수사 기록에 저런 문제가 있으니 저 부분은 법정 선출 증거 기록 이외에는 사실관계 확정에 쓸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뭐 TV에 나온 장면들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이미 다 뭐 파면 사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데 재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네. 또 하나는 법정에 현출된 증거 중에 곽종훈 전 사령관과 홍정원 차장의 이런 진술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3자가 개입된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 예.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헌재가 이번 주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윤 대통령 석방이 이 선고기일이 좀 더 미뤄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미 그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지금 평의에 들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평의가 이미 수차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정 부분 결론에 이른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석방 결정에 따라서 변론을 재개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은 예. 생각이 들고요. 헌재 내부의 그런 시간과 그 절차 속도에 따라서 정해진 날짜에 선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선고기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예. 2주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는 아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주 정도에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건 전제가 헌법재판관들이 각자 나는 의사가 결정이 됐다. 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난 아직까지 좀 고민 중이다라고 하면 평의가 다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재판관들 입장에서 내 의사가 정해졌다라는 이제 평의 절차 끝나게 되면 그 후에 선고기일이 정해지는데 다음 주 돌아온 주 말고 그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브리핑을 한 내용을 조금 읊어드리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헌법 가치를 확인한 거다. 그리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동시에 내려져선 안 된다. 이거는 국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오히려 한꺼번에 판단을 받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어찌됐건 지금 국정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권한 대행도 지금 대행의 대행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뭐 함께 동시에 진행돼도 크게 문제는 없고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우선 나오고 그 뒤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나오더라도 크게 지금 현재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어찌됐건 지금 최상목 대행이 국정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하든 한덕수 권한 총리 대행이 하든 대행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 선고가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이란 말을 많이 해요. 예. 국민이 뽑은 사람 또는 국민이 뽑은 사람으로부터 얼마만큼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정당성이 다르다고 보는데 지금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정당성이 가장 크고요. 총리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행정총괄하라고 임명하고 국회 동의까지 받은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정당성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부총리는 뭐 실력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더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헌재가 만약에 헌법적 가치나 국정 운영에 안정을 기한다면 그 따로따로 선고하는 게 맞죠. 그다음 한덕수 총리부터 선고하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선고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선고 기일을 예상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탄핵 심판에 참석한 게 벌써 8번째거든요. 근데 석방이 됐으니까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 선고일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선고 당일에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요. 네. 오히려 이제 나오게 되면 또 지지자 반대자에 의해서 그만큼 과열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어떤 네. 결론이 나든지 간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다가는 헌재에서 생방송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방청권 배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피청구인 당사자가 나와서 인용이 되든 그다음에 뭐 기각이 되든 상당히 찬반 지지자들의 그 감정이 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나오실까 그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헌법재판 변론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증인에 대해서도 직접 신문을 요청한 바가 있었고요. 변론도 자주 출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선고 기일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출석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더 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오히려 노리거나 기대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 모시고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